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국민 오디션 프로듀스 101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투표 비용, 문자 투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 국민 오디션으로 홍보했던 프로듀스 101과 84에서 문자 투표 결과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업무 방해, 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 투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 안모 PD와 책임 프로듀서 CP죠. 그리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책임 프로듀서 CP와 이 안모 PD에 대해서는 구속을 했습니다. 이 PD와 CP는 소속사 기획사로부터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 소위 PD픽을 뽑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특히 이 향응 접대에는 소위 여성 접대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더욱더 분노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듀스 시즌 1, 2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들이 투표한 이 투표값, 투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엠넷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즌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문자 투표 비용을 시청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금액, 그 중에서 문자 비용을 빼고 난 통신사에 제공해야 되는 문자 비용을 빼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엠넷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독된 안PD, 우리가 돈을 주고 투표한 이 시청자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PD의 선택에 의해서 이 멤버들을 선정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조작이라면 우리 돈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 문자 투표한 거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받을 수 있어.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해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해서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변호사 비용이 6만 원이야.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원의 문자 투표 비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던 10만원, 그 정도 상당의 위자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말이 안 되죠.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프로듀스 101 아니면 48에 지출한 이 문자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물론 엠넷에서 이 문자 비용을 환불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얼마요? 100원. 문자 투표 비용이요. 오, 그러셨어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자 투표 100원 정말 돌려받자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분노, 상실감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방법이 전혀 없지만은 않습니다. 자, 형사소송에는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해라 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만약 이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이 사건은 검찰 단계지만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제출하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나는 고소인은 아닌데 가능한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가? 또 재판부는 어떻게 알아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야 돼? 비용은 들지 않나? 이런 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리고 계시는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님에게 이 관련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고소인 아니라 단순 피해자도 배상 명령이 가능한지. 네, 이 법에는 피해자라고 써 있고 고소한 피해자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형사배상 명령 신청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배상 신청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네,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신청인이 됩니다.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재판부나 형사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카페에서 무료로 재판부를 명시를 해서
네, 그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요약하면 고소인이 아니고 그냥 피해자인 경우에도 가능하고 절차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그냥 배상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면 된다. 그리고 재판부 주소는 추후에 재판부가 잡히게 되면은 이 실제로 보내야 될 재판부와 주소를 이 명제 게시판에 공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식도 민사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의 문자, 결제 내역을 첨부해서 증거로 같이 제출하면 끝입니다. 민사소송보다 100배 간단하죠. 게다가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선임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링크는 이 변호사님과 협의 후에 제 게시판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 배상명령을 썩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상 민사소송보다 작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 또는 위자료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사소송을 했을 때 기대되는 예상 손해배상 금액,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위자료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10만 원이라는 금액도 민사소송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피해라는 입증을 요구하고 액수도 상당히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에서 위자료는 상당히 감액될 것이다 혹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을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국내법상 위자료 체계와 손해배상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점이 많고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역시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최소한 이런 상황과 같이 온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사기당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사실상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배상명령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훨씬 적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인 얘기 말고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본 것이 이 조항인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더 인정될 수도 있는 위자료 금액이지만 이 배상명령에서 더 간편하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에 더해서 정신적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의견인 겁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재판부가 우리의 국민의 시청자의 분노와 상실감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해 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분노를 재판부에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방송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장난에 우리의 원픽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현변이었습니다.